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지난 3월장을 생각하면 이번 4월장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3월 하락분을 만회한 것이 이번 4월장이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신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현재 위치에서 참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4월의 급반등장, 반갑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투자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본인만의 자산 배분 전략과 그리고 리밸런싱입니다. 특히 리밸런싱, 이 부분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의 중요한 덕목이란 점 강조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월 상승장 생각해보면 트램펄린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 시장이었죠. 자, 트램펄린 효과,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용어입니다. 자, 시장이 하락할 때 적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마치 트램펄린처럼, 이렇게 지금 왼쪽에 있는 사파처럼 트램펄린에서 방방 뛰어노는 그 놀이기구처럼,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트램펄린이 꾹 눌렸다가 반발력으로 튀어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면서 강한 반발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3월 중순의 하락장, 폭락장 이후 시장은 강하게 상승했고 3월 하락분의 상당 부분을 만회를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이에요. 생각해보면 주가지수 3월 저점의 하락분, 최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올라온 폭은 30% 수준의 매우 강한 상승률이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상승이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일들이, 고민하시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용어는 무엇이냐?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자, 지난 3월 하락장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3월 하락장은 워낙에 이례적인 수준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용해서 리밸런싱 기회로 갖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리밸런싱은 고수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방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 이와는 반대로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 하락장을 기회로 해서 리밸런싱을 실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리밸런싱을 실천을 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냐면, 주식 자산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 자산을 빼서 주식에 메워놓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됐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꼭 취하시면서 단순한 비율 전략이든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만의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리밸런싱을 가지시라, 그 기회로 삼으시라,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특히나 리밸런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지난 3월 하락장은 정말 이례적인 엄청난 하락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3월 하락장을 거치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산 구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좀 과하게 제가 표시를 한 건데요. 주식 자산은 쪼그라들어 버렸고 안전 자산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진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3월 하락장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자, 안전 자산에서 일부 빼서 주식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비율을 다시 맞추셨을 텐데 이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시장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저가 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Buy low. 우리 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저가에서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효과를 리밸런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30% 튀어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지금 상황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리밸런싱에서 균등하게 어떤 본인들의 자산 배분의 비율 또는 규칙대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증시가 급반등하게 되면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투자자분이 생각했던 본인의 자산 배분 비율에 맞춰서 주식을 팔아서 안전자산을 메워주면 본인이 원했던 어떤 비율대로 주식자산과 안전자산이 다시 비율이 맞춰지게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주식을 일부 비싼 가격에 팔게 됩니다. Sell high. 간접적인 요 효과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즉 간접적인 고가 매도가 나타나면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buy low and sell high 효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블래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번 시장이 1900포인트까지 올라온 이 시점에서 이러한 리밸런싱을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 주기에 의해서 리밸런싱 하는 것보다 지금 주가 지수가 이례적으로 급등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리밸런싱 하는데 더 궁극적인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는 분은 눈치를 채셨을 것이고 다 느끼셨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론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리밸런싱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날까 염려됩니다. 리밸런싱 하라는 것은 지금 다 팔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죠. 그거 아닙니다. 다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극단적인 매매가 아니고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문화가 모 아니면 도식으로 매수 아니면 매도지, 매수를 할 땐 레버리지를 하고 매도를 할 때는 매도한 금액 가지고 인버스 투자하고 이렇게 모 아니면 도로 극단적으로 가야지 이게 애매하고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듯이 미세 조정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궁극적인 장기 투자 성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클로드 셰넌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셰넌의 도깨비 효과를 리밸런싱 과정에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저희 책 시간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에 나와 있는 50대 50 전략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나오는 셰넌의 도깨비 현상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가상의 주가 지수가 제자리 걸음 빨간색 선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각 주기별로 리밸런싱을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수익률은 이상하게 주가지수, 가상의 주가지수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수익률이 쌓이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셰넌의 도깨비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buy low and sell high,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그게 이제 전체를 다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증시가 워낙 크게 하락했을 때 우리 리밸런싱 한번 했으니, 다시 큰 폭의 반등을 했으니 한 번 정도는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한번 리밸런싱 하고 나면 시장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지금 과도하게 주식 비중이 상승하면서 커져 있을 텐데 좀 그래도 안전판, 버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효과도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소위 주린이,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신규 주식 투자자분들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투자 원칙이나 규칙 없이 일단 들어오고 그냥 손실 보면서 배운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오신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께 강조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어떤 투자 공부보다도요, 자산 배분 전략부터 반드시 공부하시라.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자산 배분 전략이 제대로 섰을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수익률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아니면도 이거는 일순간에 모든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투자 방식이에요. 자산 배분 전략으로 섬세하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율을 조절해 가다 보면 이게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연구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이 전체 투자 수익의 70%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에 앞서 언급드린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이 주식 투자 손실이 상승장에서 되려 발생한 경우가 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어요. 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산 배분 전략부터 먼저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카드로 해서 제가 자산 배분 전략 쉬운 거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 꼭 한 번씩 보세요. 어떤 광고처럼 야, 너도 자산 배분 전략 할 수 있어. 그 영상이 바로 머리 위에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저녁에 제가 온라인 정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이 올라가고 한 3시간 정도 뒤에 세미나가 개최될 텐데요. 이 영상 실시간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뒤늦게 이거 세미나 공지를 뒤늦게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녹화 영상이 또 있습니다. 녹화 영상 관련해서는 세미나 안내 글에 보시면은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한 안내는 영상 본문과 댓글 최상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 자, 우리 자산 배분 전략 세우시면서 강하게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